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김일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예 제가 좀 먼저 발표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들로 사실 오늘 자리를 좀 응원하고 싶어서 제 발표를 좀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은 또 무엇이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어리셔도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 그걸 만든 저희 인턴 친구처럼 굉장히 또 제가 못 배운 그런 또 기술들을 가진 선생님들도 분명히 또 계실 거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고민을 공유하고 싶고요.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간 교류협력의 과거 현재 짧게 좀 살펴보고요. 지금 그러면은 정말로 인도적 상황이 꽤 살만한가? 저는 약간 김일환 박사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지점들도 좀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이래도 저래도 여기에 다 오신 분들은 남북협력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고민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바라세요? 이 남북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미래에 펼쳐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 통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그거 그냥 사실상의 통일 정도면 되지 않냐.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교류하고 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 가야 된다. 두 국가 아니냐. 실제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또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이 몇 달 사이에 거의 멘붕이 올 정도로 이 분들을 다 만났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사업을 도출하시면서 어떤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입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업들이 필요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저는 평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통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의 관심사는 이게 항구적인 평화와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가 될 것이냐, 통일이 될 것이냐 이런 식의 고민이 저는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항구적인 평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평화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적극적인 평화. 이게 가능한 한반도를 만드는 거. 이것이 저의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의식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게 더 이상해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물론 조사를 하고 그러면 통일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가장 수위에 있는 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수위에 있어요. 하지만 점점 트렌드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에서 공존과 평화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점점 커가지는 거죠. 그러면 북한 어떤 대상이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생각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최근 한 5, 6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판에 있기도 하지만 2018년도였어요. 그 이유는 미디어에 텔레비전만 틀면 남북관계 얘기가 나오죠. 누가 왔다, 김여정이 왔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스템, 정책 이것이 분명히 국민들의 이 여론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견인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으면 더 좋아지기 쉽고요. 나쁘면 더 나빠지기 쉬운 게 참 남북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남북관계를 자기의 삶과 좀 연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류협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교류협력법 2조에 보면 교류협력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정말 이 정치 군사활동을 빼고 모든 것들이 교류협력의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토론을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뭐 저희 같은 단체들이 많이 했던 그런 주제들 이외에도 훨씬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 뭐 지겨우신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뭐 이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미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보태시고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던 게 뭐 눈에 보이는데요. 제가 95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그 무렵에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크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도대체 지금 이 판에 있을까? 그때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정말 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특별히 제가 무슨 뭐 민족적인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랑 그래도 동포인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게 지금까지 결국 이렇게 오게 된 좀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들으면 어떠세요? 세대에 따라서 좀 이름에 대한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딱딱해요? 저는 촌스러워요. 너무 촌스러워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96년에 발족을 할 때는 저 이름이 말 그대로 캠페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속해서 25년 동안 조직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그 북한 동포돕기 운동의 일종의 좀 대명사처럼. 그래서 북에도 가면 그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는 걸 우리 단체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이 이 동포돕기 운동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시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회적 논쟁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은 마음으로 동포들을 돕고 이런 거에 많이 동참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선 드디어 이 빨갱이들이 반치는 세상이 왔구나 뭐 이런 우려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가장 어려운 시기가 계기가 되어서 남과 북의 그 민간이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 같아요. 근데 이 처음에는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식량난으로 시작이 돼서 저희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식량 지원 그리고 뭐 의류 지원이라든지 그 벌크로 한꺼번에 갖다 주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업의 성격이 확 변했던 게 2000년 정상회담 때 그때를 기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긴급고 복구 중심의 그런 사업들이었어요. 한 번 주고 마는 물자들. 그런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선민후관. 분명히 그 기조가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여러 정부가 2000년 이후에 있었지만 진정한 민과 관의 협력에 깨어 있었던 정부는 김대중 정부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민이 먼저 가라. 그게 경제가 됐건 아니면 민간 단체가 되었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의 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양한 분야별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한번 물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그 분야에서 키워낼 수 있을지 그런 사업들로 많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역량 강화가 그 모든 사업들 속에 녹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사진으로 대충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영역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당연히 뭐 보건의료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뭐 농업도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뭐 처음에는 종자를 같이 시험을 하면서 어떤 종자가 더 이 땅에 맞는지, 어떤 농법이 더 맞는지 이런 것도 같이 실험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수리소리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의 그 제약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큰 병원들은 제약 시설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설이라는 게 사실 좀 저기에서 저렇게 생산된 것들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그런 상태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의 가장 큰 그 보건의료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제약 공장, 특히나 수액제 공장을 짓는 그런 사업이었었어요. 지금은 거의 못 다니지만요. 저희가 그 98년에 처음 방북을 한 이후에 한 587회 정도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6,500명 정도의 그 남쪽 분들이 연인원 그렇게 북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남한 분들이 뭐 특별한 굉장히 뭐 저 높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뭐 중소기업에서 과장님, 뭐 어느 제약회사에서 어떤 파트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뭐 아니면은 저는 그 건축을 하시는 반장님들하고 기술자들하고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배우기도 했었고,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사실 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북쪽을 오갔다라는 거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선생님? 네. 92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대북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차트고요. 여기 중간에는 굉장히 금액이 크다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북한과 남한의 교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거의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결국에 한반도 평화가 뭐 동일하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엇이 먼저일까?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면서 교역이 줄기도 하고, 교역이 줄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도 다운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서로가 이 평화 분위기는 사람들이 만남이 많을 때는 그래도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한데, 김일환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약간 첫 현타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 현타의 시간을 드립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 그게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뭐 2008년, 2009년 이때 사진들이에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시 2000년대 초반에 단순 물자 지원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아까 김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래도 북한의 경제가 이러이러한 부흥을 맞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일면. 하지만 저는 일면 인도적 상황이 또 굉장히 어려운 파트들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저희는 또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또 중앙과 지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삼중고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코로나가 너무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줬지만 이 모든 국경이 봉쇄됐다는 게 이게 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물자가 오고 가지 못한다는 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참 쉽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자연재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대북 제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북 제재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음악.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 외국의 한 단체가 북한의 고아원에, 그냥 애육원이죠. 애육원에 물자를 지원하는데 그 물자 컨테이너 속에 손톱깎이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2018년 당시만 해도 이 금속으로 된 물자가 제재 면제 없이 그냥 들어가면 컨테이너를 그냥 다 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있는 손톱깎이를 다 뺀 다음에야 물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 제재 면제에 있어서. 하지만 이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들이 다 통제가 되고 있어서 예, 그렇고요. 예, 하여간에 대북 제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킨타나가 대북 제재 재검토해야 된다. 완화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무부가 뭐라 그랬을까요? 미 국무부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조용히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제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다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재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업을 짠다면 저희는 갈 곳이 없죠. 사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근본 문제를 뚫어내는 것과 함께 무엇인가 계속 사업을 준비하는 게 동시에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북협력, 남북협력 재개해야죠. 저는 대북지원 협력 이거는 어쨌든 화해의 과정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대북 접근법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그 고민을 아주 세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그 접근법은 아주 명확했어요. 남북 간의 사업을 통해서 접촉면을 늘린다. 그러면 서로 열심히 만나면서 상호 이해를 높인다.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그거는 결국에 한반도 평화 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저희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 간의 접촉면이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는 좀 약간 역의 접근법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훨씬 더 평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그러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이해 증진, 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면서 자근자근한 사업들과 남북 간의 교류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이걸 HDP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제 옆에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SDG 관련해가지고 이제 책을 보시던데 요새 요 몇 년 사이에 인도 지원, 개발, 평화를 묶어서 어쨌든 지원 사업이 됐건 아니면 어떤 협력이 됐건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그 어디 캄보디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남북 협력을 고민하시는 이유는 평화와 분명히 저는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이 HDP 맥락을 남북 협력에 좀 접목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레그 전 대사는 아시죠? 여러분 다. 도널드 그레그. 그 주한 미국 대사였어요. 이분이 작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미국 너무 안 움직인다.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훨씬 더 큰 발을 떼야 된다.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 비관론 경계하고 정말 큰 발을 좀 떼라 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북 협력과 관련되어서 국제 협력의 차원에서 얘기가 계속 또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 문제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가 뭔가 물꼬를 트고 관계를 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타 두 번째 타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This road will not be easy. Civil society like us, if we don't change the conversation, the leaders won't follow. We must lead. 이 영상이 뭔지 아시죠? 이 템플릿. 이게 애플의 광고 영상 템플릿에 이걸 이제 저희 인턴 친구가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굉장히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있을까요? 예. 저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꼽을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막 크게 아래 다운턴을 그리고 있는 시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에 좀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서울시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들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세상의 다양한 부분들이 그 같이 갈 때 교류협력도 그리고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화교육이 됐건 아니면 뭐 종전선언이 됐건 평화체제가 됐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이 자리도 사실은 이 동그라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